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J.K.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그와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8장. 마법약 교수. 저기 있잖아, 봐봐. 어디? 저 키 큰 빨간 머리 옆에. 안경 쓰네? 얼굴 봤어? 흉터는? 소곤거림은 다음날 해리가 기숙사 침실을 나선 순간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해리를 한번 보겠다며 까치발을 들고 교실 밖에 늘어서 있거나 복도에서는 갔던 길을 되돌아와 해리를 지나치면서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해리는 그들이 그러지 말았으면 싶었다. 교실을 찾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호그와트에는 모두 142군데의 계단이 있었다. 넓고 부드럽게 구부러진 계단, 좁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계단, 금요일에는 다른 곳으로 통하는 계단,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단 하나가 사라져 버려서 기억해 두었다가 뛰어넘어야 하는 계단도 있었다. 게다가 공손하게 부탁하거나 특정한 곳을 간지럽히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도 있었고, 사실은 문이 아닌데 그냥 단단한 벽이 문인 척하는 곳도 있었다. 더구나 모든 것이 시시때때로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초상화 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방문했고 해리가 보기에는 갑옷들도 걸어 다니는 게 틀림없었다. 유령들도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려는데 유령 중 하나가 갑자기 그 문을 뚫고 나오면 화들짝 놀라기 마련이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그리핀도르 학생들에게 언제나 기꺼이 옳은 방향을 알려주었지만 폴터가이스트 피브스를 만나는 건 안 그래도 수업에 늦었는데 잠긴 문 2곳과 속임수 계단 한 군데에 걸려드는 것과 맞먹는 일이었다. 피브스는 폐지가 들어있는 쓰레기통을 학생들의 머리 위에 쏟아 버리거나 발밑에 깔린 깔개를 잡아당기고 분필 조각을 던지고 모습을 감춘 채 살금살금 뒤따라와 코를 콱 잡고서는 내 코 가져갔다. 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브스보다도 더한 좋은 게 있다면 바로 건물 관리인인 아거스 필치였다. 해리와 론은 다름 아닌 첫날 아침부터 필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그들은 어떤 문을 억지로 열려다가 필치의 눈에 띄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은 불행하게도 금지된 4층 복도로 가는 입구였다. 길을 잃었다는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필치는 해리와 론이 일부러 그곳에 침입하려 했다 확신하고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두 사람은 마침 근처를 지나던 퀴럴 교수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왔다. 필치한테는 노리스 부인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다. 필치랑 꼭 닮은 툭 튀어나온 등불 같은 눈을 가진 비쩍 마른 옅은 갈색 고양이였다. 노리스 부인은 혼자서 복도를 순찰하고 다녔다. 규칙 하나라도 어기거나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간 노리스 부인이 필치에게 빠르게 달려갈 테고 2초쯤 뒤에 필치가 씩씩거리며 나타날 것이었다. 필치는 아마 위즐리 쌍둥이를 제외하면 누구보다도 교내의 비밀 통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여느 유령들만큼이나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다. 학생들 모두 필치를 끔찍이 싫어했으며 노리스 부인을 제대로 한번 걷어차주는 것이 많은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 일단 교실을 찾는다고 해도 그 수업 자체가 또 하나의 난관이었다. 머자나 해리는 마법에는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며 우스꽝스러운 단어 몇 마디를 내뱉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자정마다 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을 연구하며 다양한 별 이름과 행성의 움직임을 배워야 했다. 일주일에 3번은 성체 뒤에 온실로 가서 스프라우트 교수라는 땅달막한 여자 마법사와 함께 약초학을 공부했다. 약초학 시간에는 온갖 기이한 식물 및 버섯들을 돌보는 방법과 그 용도를 배웠다. 가장 지겨운 수업을 꼽는 건 어렵지 않았다. 유령이 가르치는 유일한 수업인 마법의 역사였다. 교무실 난로 앞에서 잠들었던 그날 밤에도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빈스 교수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시체를 내버려 두고 수업을 하러 갔다. 학생들이 이름과 날짜를 받아 적으며 사악한 내머릿과 괴짜 어릭을 헷갈려 하는 동안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일반 마법 선생인 플리트윅 교수는 교탁 너머를 보려면 책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서야만 하는 키가 아주 작은 남자 마법사였다. 플리트윅은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출석을 불렀는데 해리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되자 흥분한 듯 높은 소리로 깨깨거리다가 넘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역시 어딘가 달랐다. 함부로 거슬러서는 안 되는 교수일 거라는 해리의 생각이 맞았다. 엄격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의 맥고나걸 교수는 학생들이 첫 수업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훈계부터 했다. 변환 마법은 여러분이 호그와트에서 배우게 될 마법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마법에 속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 수업 시간에 말썽을 피우는 학생은 누구든 그 즉시 교실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미리 경고했어요. 그런 다음 맥고나걸 교수는 자기 책상을 돼지로 바꾸었다가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학생들 모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기에 얼른 마법을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가구를 동물로 바꾸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학생들은 복잡한 필기를 잔뜩 한 다음 각자 성냥개비를 하나씩 받아 바늘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오직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만이 성냥을 어떤 형태로든 바꿔 놓을 수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성냥이 어떻게 완전히 은색으로 또 뾰족하게 변했는지를 학생 모두에게 보여주고 헤르미온느에게 좀처럼 짓지 않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두가 정말로 고대하던 수업은 어둠의 마법 방어법이었지만 퀴럴의 수업은 우스갯소리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교실에서는 마늘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사람들은 퀴럴이 루마니아에서 만난 뱀파이어가 당장에라도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겁을 먹고 놈을 쫓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퀴럴은 그의 터번이 골치 아픈 좀비를 쫓아준 대가로 아프리카의 어느 왕자가 준 감사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일단 세이머스 피니건이 좀비와 어떻게 싸웠느냐고 기대에 차서 묻자 퀴럴이 얼굴을 붉히고 날씨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학생들은 퀴럴의 터번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위즐리 쌍둥이는 그것이 퀴럴이 어디에 가든 자기 몸을 지키려고 터번 안을 마늘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마음이 놓였다. 먹을 가족 출신도 많았는데 그들은 해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여태껏 전혀 몰랐다.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론 같은 아이들도 처음부터 많이 앞서 나가지는 못했다. 해리와 론에게 금요일은 중요한 날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대연회장까지 아침을 먹으러 갈 수 있었다. 오늘 수업은 뭐지? 해리가 포리지에 설탕을 부어 넣으며 론에게 물었다. 마법약 연강이야. 슬리데린 애들이랑 같이 들어야 한대.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슬리데린 기숙사 담임 교수야. 사람들 말로는 슬리데린 애들을 편애한다는데 조금 있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겠지. 맥고나걸 교수님도 우리를 편애했으면 좋겠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리핀도르 기숙사 담임 교수였지만 어제만 해도 전혀 봐주는 것 없이 엄청난 숙제를 내주었다. 바로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다. 지금은 해리도 익숙해졌지만 첫날 아침 식사 시간에는 100마리쯤 되는 부엉이와 올빼미가 갑자기 대연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주인을 찾을 때까지 식탁 주위를 빙빙 돌다가 그들의 무릎 위에 편지와 소포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 헤드위그는 지금까지 해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 그냥 가끔씩 나라와 해리의 귀를 잘근잘근 깨물거나 토스트를 조금 떼어 먹은 다음 부엉이장으로 돌아가 학교의 다른 부엉이, 올빼미들과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헤드위그가 마멀레이드 그릇과 설탕 그릇 사이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해리의 접시에 편지를 떨어뜨렸다. 해리는 곧바로 편지를 뜯어보았다. 해리에게 라고 아주 지저분하게 휘갈긴 글씨가 쓰여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는 수업이 없는 걸로 안다. 3시쯤 와서 나랑 차 한잔 하지 않을래? 학교에서 보낸 첫 주가 어땠는지 아주 궁금하구나. 헤드위그 통해서 답장 바란다. 해그리드. 해리는 론의 기펜을 빌려 편지 뒷면에 내 꼭 만나요라고 휘갈겨 쓴 다음 헤드위그를 다시 날려보냈다. 해그리드와 차를 마신다는 기대할 만한 일이 생겨서 다행이었다. 알고 보니 마법약 수업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개강 연회에서 해리는 스네이프 교수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법약 첫 수업이 끝났을 때 해리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네이프는 해리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는 해리를 증오했다. 마법약 수업은 지하 감옥으로 쓰던 방 중 한 곳에서 진행됐다. 그곳은 성의 지상층보다 추웠으며 사방벽에 늘어선 유리병 속에 둥둥 떠있는 절여진 동물들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으스스했다. 스네이프도 플리트윅처럼 출석을 부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고
역시 플리트윅처럼 해리의 이름에서 잠깐 멈췄다. 아, 그래. 스네이프가 조용히 말했다. 해리포터, 우리의 새로운 유명 인사로군. 드레이코 말포이와 그의 친구 크레브, 고일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분 나쁘게 킬킬거렸다. 스네이프는 출석을 다 부르고 나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스네이프의 눈은 해그리드처럼 검었지만 해그리드의 눈이 품고 있는 온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차갑고 공허하고 어두운 터널을 생각나게 하는 눈이었다. 여러분은 마법약 만들기라는 정밀한 과학이자 정확한 기술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스네이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보다 조금 큰 정도였지만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맥고나걸 교수처럼 스네이프도 별다른 노력 없이 학생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멍청하게 지팡이나 휘두를 일이 별로 없으므로 너희 중 다수는 이게 마법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 것이다. 나는 너희가 희미하게 빛나는 연기를 내며 부드럽게 끓어오르는 솥단지의 아름다움이나 사람의 혈관을 타고 몰래 스며들어 정신을 사로잡고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액체의 섬세한 힘을 진정으로 이해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유리병 하나의 명성을 담아내고 소드로 영광을 끓이고 심지어는 약병 마개로 죽음을 막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너희가 평소 내가 가르쳐야 했던 멍청이들만큼 머리가 나쁘지 않다면 말이지만. 이 짧은 연설이 끝나자 더 조용해졌다. 해리와 론은 눈썹을 치켜들고 눈짓을 교환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의자에서 거의 일어날 것 같은 자세였다. 자신이 멍청이가 아니라는 걸 필사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모양이었다. 포터! 스네이프가 갑자기 말했다. 아스포델 뿌리 가루를 약속 우린 물에 넣으면 뭐가 되지? 뭔 뿌리 가루를 뭘 우린 물에 넣는다고? 해리는 론을 힐끗 보았다. 론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헤르미온느의 손이 머리 위로 번쩍 올라갔다.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그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쯧쯧. 명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군. 스네이프는 헤르미온느의 손을 무시했다. 다시 해보지. 포터, 내가 베주아르를 찾아오라고 하면 어디를 살펴보겠나? 헤르미온느가 앉은 자세에서 머리 위로 최대한 높이 손을 뻗었지만 해리는 베주아르가 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없었다. 해리는 키득거리느라 부들부들 떠는 말포이, 크레브, 고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책 한 번 펴볼 생각을 안 했나 보군. 응, 포터? 해리는 애써 저 차가운 눈을 계속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즐린의 집에 있을 때 해리는 분명히 책을 훑어보았다. 그래도 그렇지, 1000가지 마법 약초와 버섯을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인가. 스네이프는 여전히 헤르미온느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투구꽃과 밭꽃의 차이는 뭐지, 포터? 이 질문에 헤르미온느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감옥 천장에 닿도록 손을 들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아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죠. 몇몇이 웃었다. 세이머스는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한쪽 눈을 찡긋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재밌어하지 않았다. 앉아. 스네이프가 헤르미온느에게 쏘아붙였다. 참고하길 바란다, 포터. 아스포델과 약숙을 섞으면 살아있는 죽음의 무략이라 불리는 아주 강력한 수면 마법약이 만들어진다. 베주아르는 염소의 위에서 채취한 돌로 그걸 쓰면 대부분의 독이 듣지 않게 된다. 투구꽃과 밭꽃에 대해 말해주자면 두른 같은 식물로 백부자라고도 불린다. 뭐 하고 있나? 어째서 다들 받아 적지 않는 거지? 모두가 갑자기 기펜과 양피지를 뒤적거렸다. 그 소음 너머로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리고 내 건방진 태도 때문에 그리핀도르 기숙사는 1점 감점이다. 포터. 마법약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그리핀도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스네이프는 학생들을 모두 둘씩 짝지어 종기를 치료하는데 쓰는 간단한 마법약을 혼합하도록 했다. 그는 긴 검은색 망토 자락으로 이곳저곳을 쓸고 다니며 학생들이 마른 쐐기풀의 무게를 달고 뱀의 송곳니를 빻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모두를 나무랐지만 그의 마음에 든 듯한 말포이만은 예외였다. 산성을 띤 녹색 연기와 시끄럽게 쉬익하는 소리가 지하 감옥을 가득 채웠을 때도 그는 모두에게 말포이가 뿔달팽이를 얼마나 완벽하게 우려냈는지 보라는 얘기만 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네빌이 세이머스의 솥을 녹여 일그러뜨리는 바람에 돌바닥에 무략이 쏟아져 학생들의 신발에 구멍을 내버렸다. 잠시 뒤 학생 모두가 의자 위에 올라섰다. 솥이 망가지면서 무략을 뒤집어 쓴 네빌은 팔다리에 온통 벌겋게 곪은 종기가 돋자 아파서 신음했다. 멍청한 녀석. 스네이프가 마법 지팡이를 단 한 번 휘둘러 쏟아진 무략을 치우면서 으르렁거렸다. 솥에 불을 끄기 전에 호절 가시를 넣었지? 코 전체에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하자 네빌이 훌쩍거렸다. 병동으로 데려가라. 스네이프가 세이머스에게 내뱉더니 네빌의 옆자리에서 작업하고 있던 해리와 론을 돌아보았다. 너, 포터, 가시를 넣지 말라는 얘기를 왜 안 해줬지? 저 녀석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일 거라 생각했나? 너 때문에 그리핀도르는 1점 더 감점이다. 너무도 불공평한 일이라 해리는 말대꾸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론이 솥 뒤에서 해리를 툭 찼다. 그러지 마. 론이 웅얼거렸다. 스네이프는 아주 고약한 짓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 1시간 뒤 지하 감옥에서 올라왔을 때 해리는 머리가 혼란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첫 주에 그리핀도르 점수를 2점이나 까먹다니. 스네이프는 왜 그렇게 해리를 싫어하는 걸까? 기운내.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프레드랑 조지한테서도 항상 점수를 깎으니까. 해그리드 만나러 갈 때 나도 같이 가도 돼? 3시 5분 전 둘은 성을 나서서 교정을 걸어갔다. 해그리드는 금지된 숲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 나무 집에서 살았다. 석궁 하나와 방수용 덧신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해리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정신없이 발톱으로 긁어대는 소리와 쿵쿵 울리는 듯한 게 짖는 소리가 몇 차례 났다. 이어서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다. 물러서, 팽 물러서라고. 문이 열리자 문틈으로 수염이 덥수룩한 해그리드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났다. 잠깐만. 해그리드가 말했다. 물러서, 팽. 해그리드는 집채만 한 검은색 사냥개의 목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용을 쓰면서 두 사람을 들여보내 주었다. 단칸짜리 오두막이었다. 햄과 꿩고기가 천장에 걸려있고 구리 주전자는 난로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으며 구석에는 조각보 이불이 덮인 어마어마하게 큰 침대가 있었다. 편하게 있어라. 해그리드가 팽을 풀어주며 말했다. 팽은 그대로 론에게 달려들어 그의 길을 핥기 시작했다. 해그리드가 그렇듯 팽도 보기만큼 사납지 않은 게 분명했다. 얘는 론이에요. 해리가 해그리드에게 말했다. 해그리드는 끓는 물을 커다란 찻주전자에 붓고 록케이크, 겉이 울퉁불퉁하고 속에 말린 과일을 넣은 작은 쿠키 옮기니를 접시에 담았다. 너도 위즐리구나. 해그리드가 론의 주근깨를 힐긋 보며 말했다. 나는 내 쌍둥이 형들을 금지된 숲 밖으로 쫓아내느라 인생의 반을 보냈다. 록케이크를 먹다가 이가 부러질 뻔했지만 해리와 론은 맛있는 척하면서 첫 수업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팽은 해리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로브를 온통 침으로 적셨다. 해그리드가 필치를 그 재수 없는 늙은이라고 부르자 해리와 론은 즐거웠다. 그리고 그놈의 고양이, 노리스 부인 말이야. 언젠가 팽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 내가 학교에만 가면 그놈의 고양이가 어디든 나를 졸졸 따라다닌다니까? 도저히 따돌릴 수가 없어. 필치가 그러라고 시킨 거야. 해리는 스네이프의 수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론이 그랬듯 해그리드도 해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스네이프는 어떤 학생이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저를 정말로 증오하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럴 이유가 있겠냐? 하지만 해리는 해그리드가 그 말을 하면서 그의 눈을 피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너희 형 찰리는 어떻게 지내냐? 해그리드가 론에게 물었다. 그 녀석 참 마음에 들었는데. 동물들하고 아주 잘 지냈거든. 해리는 해그리드가 일부러 화제를 돌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론이 찰리가 하는 용 관련 일을 시시콜콜 늘어놓는 동안 해리는 탁자 위 찻주전자 덮개 아래 놓여있던 종이조각을 집어들었다. 예언자일보에서 잘라낸 기사였다. 그린고츠 침입 사건. 최신 속보. 지난 7월 31일 그린고츠에서 발생한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어둠의 마법사의 소행이라 믿고 있다. 오늘 그린고츠의 고블린들은 해당 금고는 실제로 침입이 있던 날 이미 비어 있었다면서 도난당한 물품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후 그링고츠의 고블린 대변인은 그 금고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으니 괜한 참견은 않는 게 좋을 거요 라고 말했다. 기차를 타고 오면서 론이 누가 그링고츠를 털려 했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났다. 하지만 그때 론은 날짜는 말하지 않았다. 해그리드. 해리가 말했다. 저 그링고츠 침입 사건, 제 생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거기가 있는 동안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틀림없었다. 해그리드는 확실히 해리의 눈을 피했다. 그는 뭐라고 툴툴거리더니 해리에게 록케이크를 하나 더 권했다. 해리는 다시 기사를 읽어보았다. 해당 금고는 실제로 침입이 있던 날 이미 비어 있었다. 작고 지저분한 꾸러미를 꺼내는 것도 금고를 비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 그날 해그리드는 713번 금고를 비웠다. 그게 바로 도둑들이 찾는 물건이었을까? 저녁을 먹으러 성으로 돌아가는 해리와 론의 주머니는 이에 바른 마음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록케이크의 무게로 축 늘어져 있었다. 여태까지들은 어떤 수업도 해그리드와 마신 차 한 잔만큼의 생각거리를 던져주지 못했다. 해그리드가 때마침 그 꾸러미를 가지고 나왔던 걸까? 그 꾸러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해그리드는 스네이프에 관해 해리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뭔가를 아는 걸까? 자, 여러분. 오늘은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8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리의 모험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